네, 김병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건설 관계자들과 관련된 어떤 용어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로 그 시공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용어 혼동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업계에서 여러 용어들이 좀 혼재돼서 사용되고 있어서 굉장히 혼란을 좀 많이 주죠. 그리고 뭐, 뭐 인터넷이라든가 신문 기사에도 좀 잘못된 용어들이 막 혼재돼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건설 관계자분들께서 이제 이해가 좀 어렵거나 어떤 공문에 어떤 내용 쓰실 때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좀 헷갈려 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서 그 부분 좀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민법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 건설공사 계약은 민법상 도급계약입니다. 네. 그래서 도급계약이 뭐냐면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어떤 일을 맡기고 상대방이 그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의 형태. 이것이 이제 민법상 인정되는 도급계약이거든요. 그래서 도급계약의 일종으로 이제 건설공사계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공사계약에서 뭐 건설공사계약이 됐든 어떤 이런 도급 관계에서 처음으로 일을 맡기는 사람을 도급인, 그리고 그 일을 맡아서 하는, 그리고 보수를 지급 하고 청구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수급인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이런 관계가 한 단계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 뭐 중층 구조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러 번 반복되기도 하죠. 그래서 좀 큰 공사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하도급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을을 이렇게 한 번 더 도급 관계가 있으면 하 도급인, 병을 하 수급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용어를 기본으로 그 건설산업 기본법, 건설법의 가장 기본법이죠. 이 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건설산업 기본법은 기본적으로 행정법이거든요. 그래서 행정적인 어떤 규제의 대상을 지칭하기 위한 용어들이 이제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공사를 역시 막 발주하는 사람, 네, 막 그 위탁하는 사람을 발주자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리고 민법상 용어 그대로 도급인이라고 표현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발주자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쓰게 되죠. 그리고 을은 어, 사실은 원 수급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갑과 의 간의 관계를 이게 원 도급 관계이고 한 단계 더 나아갔을 때 을과 병과의 관계가 하 도급 관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을은 원수금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적절하기는 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이런 용어죠. 처음 공사를 도급을 처음 한다는 입장, 도급 계약을 처음 맺는다는 입장에서 이 업체를 원도급 업체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이 관계의 측면에서는 원수급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좀 더 정확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 갑과 을 간의 관계가 첫 번째 관계로 있고, 그 다음에 을과 병 간의 관계에서는 을은 하도급이죠. 그러니까 하도급인, 병은 하수급인으로 표현하는 게 맞겠으나,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도급 계약을 맺어서 실제 공사를 한다는 그 의미에서 그걸 또 강조해서 이것을 병을 또 하도급 업체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헷갈리죠. 원수급인이 된다고 했다가 원도급인이 된다고 했다가 그러니까 정확한 법률 용어를 뭐 사용한다기보다는 이제 현장에서 빠르게 이게 용어를 쓰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이제 표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요 단계가 한 개 더 나가면 병정과의 관계에서는 제하도급인, 제하수급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네. 근데 여기서 일단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런 용어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혹시 청부계약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청부계약이라는 거는 사실 일본 용어입니다. 이 도급계약을 일본에서는 청부계약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그래서 이 청부계약이라는 일본식 용어에서 원청, 하청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예.
원청업체, 하청업체 우리가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종합건설사인 을을 원청, 병을 하청 이런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 이런 용어 사용에 대해서 비판도 있기는 합니다만 일본 용어 쓰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거부감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게 딱딱 두 글자로 떨어지는 면에서 좀 부르기가 쉽고 이래서 업계에서 아직도 많이 사용하는 게 아닌가 싶고 뭐 알아들는 게 제일 중요하죠. 일단 알아들을 수 있고 하면은 뭐 그 용어 자체 사용하는데 크게 뭐 잘못됐다 이렇게까지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이제 공식 문서에서는 이제 이런 표현보다는 아까 원수급인, 하수급인 이런 정확한 용어를 사용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건설산업기본법까지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이제 하도급법에서는 하도급법은 또 법의 성격이 좀 더 다릅니다. 이것은 경제법이에요, 경제법. 그리고 그러니까 경제적 강자와 약자를 규율하기 위한 법이란 거죠. 그래서 어, 공정거래법, 경제법의 한 분야인 공정거래법 그 용어를 이제 좀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갑 같은 경우에는 첫 그 위탁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위탁, 수탁 이런 표현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하도급법에 대해서는. 그래서 갑은 발주자란 용어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요. 을은 원사업체, 병은 원사업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뭐 업체라고 해도 크게 틀린 것은 아닌데 원사업자 그리고 병은 수급사업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게 왜 이런 용어를 쓰냐면 약간 우리 갑질한다, 의지한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런 어떤 거래상 지위의 우열을 좀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독특한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혹은 제하도급 관계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그랬을 때, 뭐 부당 특이행위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죠. 하도급법에서. 그랬을 때, 병과 정과의 제하도급 관계로 가게 되면, 병이 이번에는 원사업자가 되고, 정이 소급사업자가 되고, 네, 이런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법의 어떤 그 계층 구조나 성격이 좀 더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용어가 여러 가지로 좀 사용이 됩니다. 민법에서는 도급, 수급 이런 용어고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원도급, 하도급 이런 거를 좀 나눠서 표현하고 그다음에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이런 용어들을 쓰고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뭐 업계에서 어떤 용어를 쓰시든지 그것을 뭐 뜻이 통하면 되는 것이나 이제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좀 구사를 하실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